안녕하세요. 저희가 중동 A국가로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처음 중동 땅을 밟았을 때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친구들을 사귀며 그리고 대학 입학을 준비하며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아내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일호 선교사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확히 어떤 선교사가 될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생 선교사로서 어떤 과를 공부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며 아내와 함께 의료 선교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으로 시험을 준비하며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집 앞에 큰 무지개를 통해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무지개는 저에게 커다란 희망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가왔고 용기를 얻고 계속 전진하였습니다. 대학 입시 준비를 하였고 첫 해에는 상담학과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합격한 것에 상관없이 1년은 현지어 언어 연수를 받아야만 학과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언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재밌게도 저희가 들어간 대학교는 한 번 받은 점수로 그 다음 해에도 학과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 준비를 하면서 치대에 들어가면 아내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며 이곳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첫 해 1지망으로 치대를 썼지만 3지망에 넣은 과가 합격이 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 치대에 지원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되지 않았는데 올해 되겠냐며 굳이 지원해도 결과는 뻔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내는 지속적이고도 끈질기게 저를 설득했습니다. 마치 성경에서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처럼 너무나 지속적인 간청에 한 번 더 지원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치대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이래서 옛 선조들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했나 봅니다.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희망차게 학교를 들어갔지만 현실로 닥친 학업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1년 언어 연수를 받은 언어 실력으로 의대와 치대를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말하는 수준이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도 안 되는데 어떻게 높은 지식을 요구하는 의대와 치대의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저희가 다닌 학교는 한국으로 치면 연세대, 고려대 정도의 평판을 가진 명문대였기 때문에 친구들은 이 나라의 가장 똑똑한 수재들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현지어를 2년도 채 안 배운 저희가 같이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매우 기본적이고 쉬운 단어도 저는 사전을 찾아봐야 하는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그렇게 처음 1년은 모든 과목을 그냥 무조건 외우며 공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수업이 이해가 되기도 했지만 공부량이 많아서 따라가기가 버거웠습니다. 한 학년에 200명 중 단 한 명의 동양인은 저였습니다. 처음 수업에 들어간 순간 그 압박감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신기하게 쳐다보니 속에서 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제게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세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도 가족과 같은 소중한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로서, 학생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사위로서, 교회 리더로서 등 여러 책임감들에 대한 부담감이 버거웠고 공부는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삶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서 저희들은 모든 것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99%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적어도 졸업할 때까지는 나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고 마음을 먹고 이를 악물고 저희 둘은 열심히 공부를 하며
학생 선교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딸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물론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둘 다 무사히 각각 치대와 의대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어떤 사역을 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 같은 지역의 교회에서 난민들을 위한 건강 세미나가 있어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와 아내는 그곳으로 가서 처음으로 의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케일링을, 아내는 건강기별과 의료 지식을 근거로 한 진단 및 교육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큰 지진이 나면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진 피해 지역으로 가서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폐허였습니다. 많은 건물들이 무너져서 도시의 기능을 하기 어려웠고 텐트촌이 문자 그대로 수백 개는 되었습니다. 그만큼 집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텐트촌과 장애인협회에 찾아가서 의료봉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나 어린아이들의 치아 상태는 너무나 좋지 않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스케일링 치료 및 교육과 같은 소극적인 치료 정도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케일링도 중요하지만 더욱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게 치과의사 면허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졸업도 했는데 왜 그럴까요? 이 나라 정부는 외국인에게 치과의사 면허를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